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 군인들을 위해 착용용 로봇 슈트를 개발해서 이제 보급한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명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이라고 부르는 물건인데요. 이런 것들을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외골격 로봇 또는 외골격 슈트라고 부릅니다. 움직임을 컴퓨터로 제어하니까 로봇인데 형태는 사람이 입는 장비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냥 외골격이나 로봇 슈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외골격 로봇의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로봇 슈트를 입어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컨셉인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는 좀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이 영화 속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외골격 로봇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외골격 슈트는 아마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온 아이언맨 슈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슈트를 입으면 힘이 세지고 하늘도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무기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영화 에일리언에서 시고니 위버가 최종 병기로 사용했던 외골격 로봇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건설 중장비처럼 생겨서 왠지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긴 장비였는데요. 주인공의 강력함을 잘 표현해주는 무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주인공들이 입었던 외골격 전투복도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외계인의 습격에 맞서 이 모자란 힘을 슈트의 힘을 이용해서 보충하면서 싸우고 있죠. 이처럼 외골격 슈트라는 개념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와 현실은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겠죠. 네.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일정 부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예, 영화 장면을 뭐 빠져들 것처럼 보다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개발 역사가 좀 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일단 그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을 보조하는 컨셉의 기기는 1890년 러시아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가스백을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돕는 장치였는데요.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움직임에 맞춰서 반응하는 외골격 장치의 아이디어는 1950년대, 그러니까 이 나사에서 우주복을 개발하던 시절로 올라갑니다. 딱딱한 우주복을 착용하고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잠시 연구하다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1960년대 군사적 목적으로 지휘에서 개발한 하디맨이라는 이름의 외골격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인간 능력 증폭기라고도 불렸는데요. 당시 개발되고 있던 머니플레이터 기기를 인간이 직접 입는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개발 역사가 정말 오래됐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현대적인 외골격 로봇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2000년 들어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그러니까 다르파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7,500만 달러를 들여서 외골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도 간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곤 있었지만 거의 아이디어 자체가 사장된 상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야 좀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슈트 X에서 개발한 피닉스라는 외골격 장비입니다. 다르파에서 지원을 받은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독립해서 만든 기기인데요. 허리 아리가 마비된 분들을 위한 기기로 허리와 다리에 이 장치를 장착하면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4만 달러 정도로 좀 비싸긴 하지만 이 가격도 예전 외골격 로봇에 비하면 거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다르파의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패한 군용 외골격 헐크의 뒤를 잇는 타로스도 내년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군용 외골격 헐크는 반응 속도가 늦고 너무 무거워서 좀 실용화에 실패를 했다 볼 수 있는데요. 타로스는 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실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19세기 말에 개발하던 외골격 로봇부터 2000년대까지 쭉 살펴봤는데 다른 것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외골격 로봇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는 크게 군사용, 작업용, 의료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비슷한 제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샤코스사에서 만든 엑소스2란 이름의 외골격 슈트는 뇌 신호를 읽어내서 착용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외골격 슈트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외골격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손발에 달아놓은 센서를 비롯해 뇌 신호를 읽어서 움직임에 걸림돌이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트를 입으면 한 쌀 반가마니 정도의 무게를 45kg 정도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할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이자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골격 슈트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 뇌 신호를 파악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신용과 하반신용이 따로 나와 있으면서 정밀하게 슈트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작년에 이 할이 일본에서요 의료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인데요. 예. 일본에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활동에 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및 이 방위산업청 등 여러 곳에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좀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제품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의료 부분에서 이제 하반신 마비된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외골격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외골격 로봇이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쓰일 것은 정말 아주 많습니다. 다만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요. 또는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거나 또는 부적절한 움직임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전에 그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로봇 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지난 10월에 열린 사이버그 올림픽 사이베슬론이 하나의 힌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선 로봇 의족을 의지해서 달리거나 아니면 외골격 로봇을 입고 장애물을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이 뇌로 조종하는 컴퓨터 게임 등의 경기가 열렸었는데요. 기술 발달과 함께 뇌파를 탐지해 외골격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면서도 좀 더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기가 좀 곧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017년에서 18년쯤에는 새롭게 진화한 외골격 로봇들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군사용 외골격 로봇보다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한 외골격 로봇이 더 기대되는 이런 예측 그리고 전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외골격 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